어린 왕자 르 프티 프랭스,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지음.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랐다. 지금까지 알던 산이라곤 무릎 높이의 화산 3개뿐이었고 사화산은 발판으로 쓰곤 했다. 이렇게 높은 산에 서라면 별 전체가 보이겠지. 그러면 사람들도 보일 테고. 그는 생각했다. 그런데 바늘처럼 뾰족한 바위 봉구리밖에 보이지 않았다. 안녕? 그가 마구잡이로 말했다.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누구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가 돼. 나 외로워. 그가 말했다. 나 외로워. 나 외로워. 나 외로워. 메아리가 대답했다. 이상한 별이야. 그는 혼자 생각했다. 완전히 메마르고 온통 뾰족하고 짜고 사람들한테는 상상력도 없고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해. 우리 집 꽃은 항상 먼저 말을 걸었는데. 그러나 오래 모래와 바위와 눈밭을 걷고 난 끝에 어린 왕자는 마침내 길을 발견했다. 그리고 모든 길은 사람들에게로 통하는 것이었다. 안녕? 그가 말했다. 장미꽃이 활짝 핀 정원이 있었다. 안녕요? 장미들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장미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자신의 꽃과 닮아 있었다. 너희가 누구야? 그는 어리둥절하여 물었다. 우리는 장미야. 장미들이 말했다. 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는 몹시 불행해졌다. 그의 꽃은 자신 같은 꽃이 우주에 하나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정원 하나에만 5천 송이가 있었다. 모두 닮았다. 내 꽃이 이걸 보면 정말 상처받겠지. 그는 생각했다. 엄청나게 기침을 하고 죽는 척 할 거야.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나는 그 꽃을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라고 여겼는데 그냥 평범한 장미 한 송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거야. 내 세계의 무릎 높이 화산과 함께 그중 하나는 영원히 사화산일 수도 있는데. 그는 풀밭에 엎드렸다. 바로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정중하게 대답하며 돌아섰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야. 사과나무 아래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넌 누구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나는 여우야. 여우가 말했다. 이리 와서 같이 놀자. 나 정말 슬프거든.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너와 놀 수 없어. 여우가 말했다.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하다가 덧붙였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너는 여기 사람이 아니구나. 여우가 말했다. 무엇을 찾고 있어? 사람들을 찾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총을 갖고 있고 사냥을 해. 매우 불편한 존재야. 닭도 길러. 그게 그들의 유일한 장점이야. 닭 찾아? 아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친구를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주 많이 잊혀진 것. 여우가 말했다.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거야. 관계를 맺는다? 그래. 여우가 말했다. 나에게 넌 지금 수천 명의 다른 꼬마들과 꼭 같은 꼼에 불과해. 나는 네가 필요하지 않아. 너도 나가 필요하지 않고 내게 넌 그냥 수천 마리의 다른 여우들과 똑같은 여우야.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 너는 나에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나는 너에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고 알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 한 송이가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것 같아? 가능하지. 여우가 말했다. 지구에는 온갖 것들이 있거든. 아, 지구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매우 신기해했다. 다른 별에서 온 거야? 그래. 그 별에 사냥꾼이 있어? 없어. 그거 흥미롭다. 닭은? 없어. 완벽한 게 없네.
여우가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여우는 다시 자신의 생각으로 돌아갔다. 내 삶은 단조로워.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아. 모든 닭들은 다 똑같고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아. 그래서 좀 지루해. 만약 네가 나를 길들이면 내 삶은 마치 햇빛으로 가득 찬 것처럼 될 거야. 다른 모든 발소리들과는 다른 발소리를 알게 될 거야. 다른 발소리가 들리면 나는 땅속으로 숨겠지. 하지만 내 발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저기 봐.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밀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 밀밭은 나한테 아무런 의미도 없어. 그런데 너는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졌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를 길들이면 정말 멋질 거야. 밀은 황금빛이잖아. 그러면 밀밭을 보면 너 생각이 날 거야. 그리고 밀밭 사이를 지나는 바람 소리도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말을 멈추고 오랫동안 어린 왕자를 바라보았다. 제발 나를 길들여줘. 여우가 말했다. 그러고 싶어?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찾아야 할 친구들이 있고 알아야 할 것들도 많거든. 우리가 길들인 것만 알게 되는 거야.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제 무언가를 알 시간이 없어. 완성된 것들을 가게에서 사거든. 하지만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으니까 사람들에겐 더 이상 친구가 없는 거야. 친구를 원한다면 나를 길들여줘. 어떻게 하면 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인내심이 필요해. 여우가 대답했다. 먼저 나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풀밭에 이렇게 앉는 거야. 나는 너를 곁눈으로 볼 거야.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원인이야. 하지만 날마다 조금씩 더 가까이 앉을 수 있을 거야. 이튿날 어린 왕자가 돌아왔다. 같은 시간에 오면 더 좋겠어. 여우가 말했다. 예를 들어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4시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행복해질 거야. 4시에는 이미 흥분해서 어쩔 줄 모를 거야. 그러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거야. 하지만 아무 시간에나 오면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잖아. 의식이 있어야 해. 의식이 뭐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도 많이 잊혀진 거야. 여우가 말했다. 어느 하루를 다른 날들과 다르게 만들고 어느 한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면 내 사냥꾼들한테도 의식이 있어. 그들은 목요일마다 마을의 아가씨들과 춤을 춰. 그래서 목요일은 정말 멋진 날이야. 나는 포도원까지 산책을 나가거든. 만약 사냥꾼들이 아무 날이나 춤을 춘다면 하루하루가 다 똑같아져서 나한테는 한 번도 쉬는 날이 없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리고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여우가 말했다. 아, 울고 싶어지네. 그건 내 탓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너에게 아무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너는 길들여달라고 했잖아. 맞아. 여우가 말했다. 그런데 울려고 하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맞아. 여우가 말했다. 그러면 아무 이득이 없었던 거잖아. 이득이 있었어. 여우가 말했다. 밀밭 빛깔 때문에. 그러고는 덧붙였다. 다시 장미들을 보러 가봐. 내 장미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꽃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러 돌아와. 그러면 내가 비밀 하나를 선물로 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들을 다시 보러 갔다. 너희들은 내 장미와 조금도 닮지 않았어.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말했다.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도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어. 내 여우가 예전에 나와 똑같아. 수십만 마리의 다른 여우들과 똑같은 여우였어. 하지만 내가 그를 내 친구로 만들었고 이제 그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어. 장미들은 무척 당황했다. 너희는 아름다워. 하지만 공허해. 어린 왕자가 계속했다. 아무도 너희를 위해 죽을 수 없어. 물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내 장미가 너희와 비슷해 보이겠지. 하지만 내 장미는 그 자체로 너희 모두보다 더 소중해. 왜냐하면 내가 물을 준 꽃이거든. 내가 유리 덮개를 씌워준 꽃이거든. 내가 바람막이로 지켜준 꽃이거든. 내가 벌레를 잡아준 꽃이거든. 나비가 생기도록 2-3마리는 빼고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어준 꽃이거든. 자랑하는 소리도 듣고
침묵도 들어준 꽃이거든. 내 꽃이니까. 그러고는 여우에게로 돌아왔다. 잘 있어. 그가 말했다. 잘 있어. 여우가 말했다. 비밀을 알려줄게.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만 제대로 볼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가 기억하기 위해 되풀이했다. 내 장미에게 그토록 많은 시간을 쏟았으니까 그 장미가 소중한 거야. 내 장미에게 그토록 많은 시간을 쏟았으니까 기억하기 위해 어린 왕자가 되풀이했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 여우가 말했다. 하지만 넌 잊으면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책임이 있어. 너는 내 장미에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장미에 책임이 있어. 어린 왕자가 기억하기 위해 되풀이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철도 건널목 지기가 말했다. 여기서 뭘 하세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여행객들을 1000명씩 묶어서 보내. 건널목 지기가 말했다. 여행객들을 실은 기차를 오른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왼쪽으로 보내기도 해. 빠른 특급 열차가 천둥처럼 건널목 오두막을 흔들며 지나갔다. 정말 바쁘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디로 가요? 기관차 운전사도 몰라. 건널목 지기가 말했다. 두 번째 특급 열차가 반대 방향으로 천둥을 치며 지나갔다. 벌써 돌아오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건널목 지기가 말했다. 교대한 거야. 자기 자리가 마음에 안 든 건가요? 자기 자리에 만족한 사람이 없거든. 건널목 지기가 말했다. 세 번째 특급 열차가 천둥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이 첫 번째 여행객들이 두 번째 여행객들을 쫓고 있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무것도 쫓지 않아. 건널목 지기가 말했다. 기차 안에서 잠을 자거나 하품을 하거든. 아이들만 창문에 코를 박아. 아이들만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거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이들은 헝겊 인형 하나에 많은 시간을 쏟아. 그래서 인형이 아주 소중해지는 거야. 누가 그걸 빼앗으면 울잖아. 아이들은 정말 복받은 거야. 건널목 지기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약장수가 말했다. 이 약장수는 갈증을 없애주는 약을 팔고 있었다. 하나를 먹으면 일주일 동안 물이 필요 없어지는 약이었다. 왜 그 약을 팔아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시간을 많이 절약해줘. 약장수가 말했다. 전문가들이 계산했는데 일주일에 53분을 절약할 수 있대. 그 53분으로 뭘 해요? 하고 싶은 걸 하지? 만약 나에게 53분이 더 있다면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샘물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텐데. 그것은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난 후 8회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약장수 이야기를 들으며 마지막 물을 마셨다. 아,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내 추억들이 참 아름답구나. 하지만 나는 아직 내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어. 마실 물도 이제 하나도 없고 나도 샘물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수 있다면 행복할 텐데. 내 친구 여우는? 그가 말했다. 이봐, 이건 여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야. 왜?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이라도 친구가 있었다는 건 좋은 일이야. 나는 여우 친구를 갖게 되어서 기뻐. 이 아이는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구나. 배고픔도 목마름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햇빛 한 줄기만 있으면 충분한 것 같아. 그러나 그는 나를 바라보며 내 생각에 대답했다. 나도 목이 마르잖아. 샘을 찾으러 가자. 나는 피곤한 몸짓을 했다. 끝없는 사막에서 무작정 샘을 찾는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었다. 그래도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 말없이 걷고 나서 밤이 내렸다.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목이 말라 꿈속을 헤매듯이 그것을 바라보았다. 어린 왕자의 마지막 말들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물었다. 그러면 너도 목이 말랐던 거야? 그러나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을 수 있어. 나는 이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잠자코 있었다. 이 아이한테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아이는 피곤했다. 앉았다. 나도 그 곁에 앉았다. 잠시 침묵 끝에 그가 다시 말했다. 별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 때문이야. 그래. 나는 대답하고 달빛 아래 물결치는 모래주름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그건 사실이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그런데도 무언가가 침묵 속에서 빛을 발한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그 신비한 빛이 모래에서 빛나는 이유를 깨달았을 때 나는 무척 놀랐다. 어릴 때 나는 오래된 집에 살았는데 전설에 따르면 그 집에 보물이 묻혀 있다고 했다. 물론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고 어쩌면 아무도 찾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집 전체를 마법처럼 만든 것이 바로 그 보물이었다. 우리 집은 마음속 깊은 곳에 비밀을 품고 있었다. 그래,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내 친구 여우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서 기뻐. 그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잠들자 나는 그를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감동받은 나는 품에 안은 이 부서질 것 같은 보물을 지키고 있었다. 지구에 이보다 더 부서지기 쉬운 것은 없는 것 같았다. 달빛 속에서 나는 창백한 이마, 감긴 눈,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보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해.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반쯤 열린 입술이 살짝 미소 짓는 것을 보며 나는 또 생각했다. 잠든 어린 왕자가 이렇게 나를 감동시키는 것은 꽃 한 송이에 대한 충실함 때문이야. 자는 동안에도 등불처럼 그 안에서 타오르는 장미 이미지 때문이야. 그러자 그가 더욱 부서지기 쉬운 존재처럼 느껴졌다. 등불은 지켜야 한다. 한 번의 바람 돌풍이면 꺼질 수 있으니 이렇게 걷다가 동이 틀 무렵 샘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특급 열차에 올라타지만 자기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몰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서 뒤척이고 불안해하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내가 찾은 샘은 사하라의 샘 같지 않았다. 사하라의 샘은 그냥 모래에 뚫린 구멍이다. 이것은 마을의 샘 같았다. 하지만 마을이 없는 곳이었다. 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상하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 도르래와 두레박과 밧줄까지. 그는 웃으며 밧줄을 잡고 도르래를 돌렸다. 도르래는 오래 잠들어 있던 바람개비처럼 끽끽거렸다. 들어봐.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 샘을 깨웠더니 노래를 하네. 나는 그가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랐다. 내가 할게. 너한테 너무 무거워. 나는 두레박을 샘 가장자리까지 천천히 들어올려 내려놓았다. 도르래 노래가 귀에 아직도 울리고 아직 출렁이는 물속에서 흔들리는 햇빛이 보였다. 이 물이 마시고 싶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마시게 해줘. 그러자 나는 그가 찾고 있던 게 무엇인지 알았다. 나는 두레박을 그의 입술에 댔다. 그는 눈을 감고 마셨다. 축제처럼 달콤했다.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었다. 밤하늘 아래 걸어온 덕분에, 도르래 노래 덕분에, 내 팔의 힘 덕분에 생겨난 것이었다. 선물처럼 마음에 좋았다. 어릴 때 크리스마스 선물의 빛, 크리스마스 트리의 음악, 그것의 부드러운 빛이 내가 받은 선물을 빛나게 해주었던 것처럼 이 별 사람들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정원 하나에 장미 5천 송이를 길러 그리고도 자신이 원하는 걸 못 찾아. 못 찾지.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찾는 건 꽃 한 송이나 물 한 모금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래. 나는 대답했다.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눈은 소경이야. 마음으로 찾아야 해. 나는 물을 마셨다. 숨쉬기가 좋아졌다. 모래밭이 아침 햇살에 황금빛 꿀빛을 띄었다. 그 황금빛에도 나는 행복했다. 그런데 왜 괴로운 것이 있을까? 내 약속을 지켜야 해.
어린 왕자가 부드럽게 내 곁에 앉으며 말했다. 어떤 약속? 있잖아. 내 양에게 입마개. 나는 내 꽃에 책임이 있잖아. 나는 호주머니에서 스케치를 꺼냈다. 어린 왕자는 보며 웃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들은 조금 양배추 같아. 그랬구나. 그리고 내 여우가, 귀가 뿔 같아. 너무 길어. 그러고는 웃었다. 꼬마야, 넌 불공평해. 나는 속 그림과 바깥 그림 이외에는 그릴 줄을 몰라. 괜찮아. 그가 말했다. 아이들은 알아보거든. 그래서 양 입마개를 그렸다. 건네주면서 가슴이 조여왔다. 네가 모르는 계획이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무슨 계획? 있잖아. 그게 내가 지구에 온 지 이제 1년이 됐어. 내 별은 저 위 꼭 그 지점에 있어. 꼬마야. 나는 어리둥절해서 말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아득하고 쓸쓸하게 들리는지. 나도 알아. 아저씨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오늘 밤에 아저씨 일이 끝날 거야. 비행기가 고쳐질 테니까. 나는 놀랐다. 비행기 수리가 갑자기 완성된 것이었다. 어떻게 알아? 그는 대답하지 않고 덧붙였다. 나도 오늘 밤에 집으로 가. 그러더니 우수에 잠긴 목소리로 훨씬 더 멀어? 라고 했다. 나는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다. 그를 어린아이처럼 두 팔로 꼭 안고 싶었지만 그가 끝없는 심연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진지하게 멀리 바라보았다. 내게는 아저씨의 양이 있어. 그리고 아저씨가 그려준 상자가 있어. 그리고 입마개가 있어. 그는 서글프게 미소 지었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가 점차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꼬마야, 겁이 났었구나. 당연히 겁이 났을 것이었다. 하지만 조용히 웃었다. 오늘 밤에 더 겁이 날 거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나는 얼어버렸다. 그 웃음소리를 다시는 듣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웃음은 내게 사막의 샘물과 같은 것이었다. 꼬마야, 너의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하지만 그는 말했다. 오늘 밤으로 1년이 돼. 내 별이 작년에 내가 내려온 곳 꼭 그 자리 위에 있을 거야. 꼬마야, 뱀이랑 그 만남이랑 별이랑 이 이야기는 다 나쁜 꿈 같아. 그러나 그는 내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 꽃도 마찬가지야. 어딘가의 별 위에 있는 꽃을 사랑한다면 밤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달콤해. 모든 별에 꽃이 있으니까. 그래, 물도 마찬가지야. 도르래와 밧줄 덕분에 아저씨가 줬던 물은 음악 같았어. 그래, 아저씨는 밤의 별들을 바라볼 거야.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가 없어. 하지만 그게 더 좋아. 아저씨의 별이 모든 별들 중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아저씨는 모든 별들을 바라보는 게 좋아질 거야. 모든 별들이 아저씨의 친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아저씨에게 선물 하나를 줄게. 그는 또 웃었다. 아, 꼬마야, 꼬마야. 나는 그 웃음소리가 좋아. 바로 그게 내 선물이야. 물처럼 이 선물도. 무슨 말이야? 사람마다 별이 달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별이 길잡이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작은 빛이야. 학자들에게는 별이 연구 대상이야. 내가 만났던 사업객의 별은 금이었어. 하지만 모든 별들은 침묵해. 아저씨는 다른 사람들 것과 다른 별들을 갖게 될 거야. 무슨 말이야? 아저씨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서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에게는 별들이 모두 웃는 것처럼 보일 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는 다시 웃었다. 아저씨가 슬픔을 달랜 다음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슬픔은 달래지니까 나를 알게 되어서 기쁠 거야. 아저씨는 항상 내 친구야.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질 거야. 그리고 때때로 그냥 창문을 열 거야. 기쁨 때문에. 그러면 아저씨 친구들이 하늘을 보며 창문을 여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겠지. 그러면 그래, 별들이 항상 나를 웃게 해 라고 말하면 돼. 그러면 친구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내가 아저씨한테 장난을 치는 거야. 그러고는 또 웃었다. 마치 별들 대신 아저씨에게 웃을 줄 아는 작은 방울대를 선물하는 것 같아. 그러더니 또 웃었다.
그런 다음 심각해졌다. 오늘 밤에는 오지 마.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아픈 것처럼 보일 거야.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 보러 오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는 걱정스러운 것이 있는 것 같았다. 이런 말 하는 건 뱀 때문이기도 해.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잖아. 뱀은 나쁜 동물이야. 그냥 재미로 물 수도 있거든.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러자 무언가가 그를 안심시켰다. 두 번째 물 땐 독이 없거든. 그건 사실이야. 그날 밤 나는 그가 길을 나서는 것을 보지 못했다. 말없이 사라진 것이다. 내가 따라잡았을 때 그는 빠르고 결연하게 걷고 있었다. 그는 그냥 말했다. 아, 왔네. 그러더니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있었다. 아저씨가 잘못한 거야. 슬플 거야. 죽어버린 것처럼 보일 거야. 사실이 아닌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알잖아. 너무 멀거든. 이 몸을 데려갈 수가 없어. 너무 무거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버려진 낡은 껍데기 같은 거야. 낡은 껍데기는 슬프지 않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금 기가 죽었다. 그러나 다시 용기를 냈다. 아름다울 거야.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야. 모든 별들이 녹슨 도르래가 있는 샘물이 될 거야. 모든 별들이 내게 물을 마시게 해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재밌을 거야. 아저씨한테는 5억 개의 방울이 생기는 거고 나한테는 5억 개의 샘물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도 입을 다물었다. 울고 있었으니까. 저기야, 혼자 걸어갈게. 그러고는 앉았다. 겁이 났기 때문이었다. 있잖아, 내 꽃. 나는 그 꽃에 책임이 있어. 그리고 그 꽃은 너무 여리고 순진해서 세상 풍파를 막아줄 가시가 4개뿐이야. 나도 앉았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말했다. 됐어. 이게 전부야.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일어섰다. 한 발짝 내디뎠다.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의 발목 근처에서 노란 빛이 반짝 빛났다. 그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나무가 쓰러지듯 천천히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소리도 없이. 그리고 물론 지금은 이미 6해가 지났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나를 다시 만난 친구들은 내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에 기뻐했다. 슬프긴 했지만 피곤해서 그래 라고 말했다. 이제 조금 슬픔이 달랬다. 즉 완전히 달랜 건 아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 별로 돌아갔다는 걸 알고 있다. 해가 질 때 밤이 오면 별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건 내가 즐기는 일이다. 5억 개의 방울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다.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입마개에 가죽끈을 그리는 걸 잊어버린 것이다. 끈으로 양에게 입마개를 채울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묻는다. 그 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어쩌면 양이 꽃을 먹어버렸을지도. 때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마 아닐 거야. 어린 왕자는 매일 밤 꽃을 유리 덮개 아래에 넣고 양을 잘 지켜봤을 거야. 그러면 행복하다. 모든 별들이 부드럽게 웃는다. 때로는 또 이렇게 생각한다. 한 번이라도 방심하면 충분해. 어느 날 밤 유리 덮개 씌우는 걸 잊어버렸다거나 양이 밤 사이에 소리 없이 빠져나갔다거나 그러면 방울들이 모두 눈물이 된다. 이것이 커다란 수수께끼다.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내게도 세상 어딘가에서 알지 못하는 양이 장미 한 송이를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하늘을 올려다보라. 그리고 물어라. 양이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그러면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른들 중 어느 누구도 이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풍경이다. 앞 페이지와 같은 풍경이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그렸다. 그것은 어린 왕자가 지구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이다. 이 풍경을 언젠가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하다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잘 들여다보라. 만약 이 근처를 지나게 된다면 제발 서두르지 마라. 별 아래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춰라. 그러면 금발머리 소년 하나가 웃음 짓고 질문하고 대답을 피하는 것이 보인다면 그게 누구인지 알 것이다. 그러면 친절하게 대해 다오. 내가 계속 이렇게 슬프지 않도록 빨리 알려다오. 그 아이가 돌아왔다고. 옴기니의 말 이 번역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원작 르페티 프린스 1943을 저본으로 삼아 새롭게 옮긴 것입니다. 기존에 출판된 한국어 번역본들과 어휘 문체 표현을 달리하여 독자적인 번역어를 선택하였습니다. 원작은 저자의 사후 70년이 경과하여 공공 저작물 퍼블릭 도메인로 이용 가능합니다. 끝. 총 27장 완역